저 아주머니, 혹시 오늘도 집에 남는 밥 있으실까요? 어휴, 이 신의 딸 아니냐? 오늘도 고생이 많구나. 그래, 그래, 여기 있다. 감사합니다. 다행이다. 오늘도 아버지 굶지 않으시겠다. 냥냥. 또 이 신의 딸 왔다 갔는가? 예, 어휴, 불쌍한 것. 날도 추운데 저리도 어린 나이에 밥동량을 다니다니. 그래도 저리 웃음을 잃지 않으니 참 다행이구먼. 밥동량을 다니는 이 불쌍한 소녀는 이제 갓 10살이나 되었을까. 구걸하여 얻은 밥을 들고 그 소녀가 터벅터벅 향하는 곳은 관가였다. 이곳 감옥에 자신의 아버지가 갇혀있기 때문이었다. 아버지, 여기 식사하셔요. 아이고, 내 딸, 오늘도 고생이 많구나. 이게 어찌된 사연일까? 옛날 한 가난한 집에 아버지와 딸 단둘이 오손도손 살고 있었다. 아버지 이씨는 지방의 산적들을 추적하며 잡아들이는 토포영 소속 병사였는데, 딸이 행여라도 어머니가 없는 서러움을 느낄까 애지중지 사랑을 듬뿍 담아 키웠다. 우리 딸 많이 먹으렴. 네, 아버지, 나중에 제가 꼭 보답으로 아버지를 먹여 살릴게요. 그래, 우리 딸, 냥냥. 어리지만 똘망똘망 눈을 뜨며 다짐하는 딸이 어찌나 대견해 보이던지 이씨 얼굴엔 미소가 떠나질 않았다. 오늘도 역시 이씨는 평소처럼 오랫동안 추적하던 산적들 중 한 놈을 잡아들여 신문 중이었다. 자, 말해라. 너희 본거지가 어디냐? 그런데 그때 이보게 이씨, 큰일이네. 잠깐 나 좀 보세. 뭐? 그게 무슨 소린가? 진범이 따로 있었다니. 그 보시오, 난 산적이 아니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소. 크나큰 실수를 했구나. 그러게. 그런데 어떤 산적이 나 산적이요 하겠는가? 냥냥. 생사람물 산적으로 오인해 잡아들여 신문한 죄로 이씨는 그만 감옥에 갇히고 말았다. 그런데 또 하필 그 사람의 먼 친척이 높은 관직에 있었던 터라 이씨에겐 평소보다 더 가혹한 벌이 내려졌는데, 무려 평생 감옥에 갇혀 지내야 하는 종신형이 내려진 것이다. 사또어른, 제가 잘못했으니 책임지는 게 맞습니다. 허나 제겐 이제 겨우 10살 먹어가는 어린 딸이 있사온데, 제가 평생 감옥에 있으면 누가 제 딸을 키운단 말입니까? 제발 종신형만은 피하게 해주십시오. 냥냥. 나도 위에서부터 내려온 명이라 어쩔 도리가 없네. 그니까 좀 조심 좀 하지. 야옹. 사또어른. 아버지, 이게 어찌된 일이래요? 미안하구나, 딸아. 아비 신세가 일이 돼버렸구나. 그보다 어린 너 혼자 어찌 끼니를 이어갈지 그게 더 걱정이구나. 이제 돌아가느냐? 네. 그런데 이제부터 네 아버지 밥은 누가 가져다 주느냐? 예? 여기에서 밥이 나오는 거 아니었어요? 죄인에겐 밥을 주지 않는 게 지금 법이란다. 가족들이 직접 음식을 넣어줘야 해. 야옹. 큰일이었다. 이제 겨우 10살 되어가는 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단 말인가. 그렇게 해서 결국 딸이 선택한 방법은 구걸이었다. 어린 딸은 아침 일찍 일어나 바가지 하나를 들고 동네를 돌며 구걸을 시작했다. 처음엔 창피했지만 감옥에 계신 아버지를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그래, 우리 아버지 이제 내가 먹여 살려야지. 누가 먹여 살리겠어. 냥냥. 아니, 이 신의 딸 아니냐? 어휴, 다 들었다. 네 아버지 덕분에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산적들의 피해가 없었던 건 아니겠니? 자, 여기 많지는 않지만 바꿔라.
평소 이씨 덕에 산적들의 피해를 받지 않던 동네 사람들은 매일매일 어린 딸이 오면 마다하지 않고 꼭 밥 한 술이라도 덜어주는 것이었다. 여럿이 함께 한술 한술 보태어 밥 한 그릇을 만들어주니 동네 사람들도 큰 부담 없이 도와줄 수 있었다. 그렇게 딸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구걸로 얻은 밥 중에 깨끗한 밥만 고르고 골라 아버지께 가져다 드렸다. 아니, 네가 어떻게? 아버지, 힘드시죠? 제가 아버지 먹여 살린다고 했잖아요. 얼른 드세요. 고맙구나, 아가. 그 후 남는 시간은 관가 앞에서 아버지를 풀어달라 1인 시위를 했다. 하지만 그 누가 어린아이가 하는 말을 신경이나 쓰겠는가. 게다가 이렇게 거짓골인 꼬마 아이를 말이다. 그러기를 3년. 딸이 자신 때문에 3년이나 고생하는 걸 지켜봐야만 했던 이씨는 가슴이 문드러졌다. 내 일이 평생 딸을 고생시키며 살아야 한단 말인가. 시리와 우울감에 빠진 이씨는 결국 딸을 위해 굶어 죽기로 마음먹었다. 아버지, 좀 드셔봐요. 아버지, 왜 아무것도 안 드세요? 아버지의 의도를 눈치챈 어린 딸은 서럽게 울었다. 저 아버지 없음 어찌 살아요, 아버지. 그런데 다음날 아버지, 제가 매일매일 관가에서 빌었더니 글쎄 곧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 하셨어요. 냥냥. 뭐? 그게 참말이냐? 예, 아버지를 곧 꺼내준다 하셨어요. 그래? 네, 그러니 얼른 이제 식사하셔야죠. 건강하셔야죠. 그래. 내 나갈 수 있다니 어서 기운을 차려야겠구나. 야옹. 이 기쁜 소식은 아버지가 다시 기운을 차리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사실 이 소식은 아버지를 살리기 위한 딸의 거짓말이었다. 사실이 아니란 걸 아시면 아버지가 엄청 실망하셔서 또다시 식사를 하지 않으실 텐데 어떡하지? 그래, 그렇게 하자. 어린 딸은 큰 결심을 했다. 딸은 먼저 아버지의 토포형 옛 동료를 찾아갔다. 이러해서 제가 직접 임금님께 찾아가 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임금님을 찾아간다고? 너 같은 꼬마가 말이냐? 전혀 흔들림 없는 딸의 눈빛. 이 녀석 진심이구나. 그건 그렇다 치고 한양에 가려면 길도 험하고 노잣돈과 먹을 것도 마련해야 해서 보통 일이 아닐 것인데 너처럼 어린애가 어찌 간단 말이냐. 괜찮습니다. 이제 구걸에는 자신 있어요. 한양에 도착할 때까지 오직 구걸로만 다녀올 것입니다. 그러니 저 없는 동안만 예정을 생각해서 아버지 식사 좀 부탁드려요, 아저씨. 냥냥. 그래. 네, 그러하마. 오히려 크게 도와주지 못해 미안할 따름이구나. 그렇게 딸은 정말 오직 구걸로만 한양을 향해 출발했다.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임금을 만나러 간다는 자신의 사연과 함께 주막에서 구걸하며 하룻밤 신세를 지기도 하고 부잣집 대문을 두드려 신세를 지기도 하고 일반 가정집에 구걸하여 신세도 지며 오직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야겠다는 생각으로 한양으로 향했다. 이처럼 이제 겨우 13살 어린 딸을 만난 사람들은 딸의 사연과 효심에 모두 큰 감동을 받았다. 말은 발보다 빠르다고 했던가.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이제 겨우 13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 딸이 임금님을 만나기 위해 구걸하며 한양으로 향한다는 소문은 사람들의 입과 입을 통해 한양으로 딸의 발걸음보다 매우 빠르게 퍼져갔다.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다. 멈춰라! 우린 산적이다!
네가 가진 것 다 내놓거라.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걸요? 아니, 이 길은 한양으로 향하는 길인데 어찌 빈몸으로 왔단 말이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아, 예. 저희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려 임금님을 만나기 위해 구걸하며 한양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냥냥. 순수한 맑은 눈의 딸. 구걸? 설마 그 구걸로만 한양으로 향한다는 소녀가 바로 너냐? 예? 그걸 어찌? 헐, 진짜였네. 진짜였어. 아유, 네 소식 우리 이미 들어 알고 있단다. 자, 나도 너만한 딸이 있는데 정말 효심이 대단하구나. 자, 꼬마야. 이 주먹밥 가지고 가서 먹으면서 조심히 가거라. 야옹. 이처럼 산적들에게까지 딸의 소문이 퍼져 오히려 도움을 받은 것이었다. 어찌 궁궐 앞까지 겨우 도착한 어린 딸. 아무리 구걸하며 왔다지만 피곤하여 몸이 기진맥진해 있었다. 헌데 일반 백성이 찾아왔다고 해서 어찌 임금님을 만날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잠시 뒤 상감마마 행차시오. 놀랍게도 임금이 직접 소녀를 마중 나온 것이 아닌가. 무엇이라? 그게 사실인가? 예이. 나를 만나기 위해 600리 거리를 어린 소녀 혼자, 그것도 오직 구걸로만 한양으로 오고 있다니. 게다가 산적들까지 그 효심에 감동해 도왔다며. 예, 그렇사옵니다. 그 소녀가 오면 내 직접 나가보리라. 온 나라 백성들의 모범이로구나. 냥냥. 결국 딸의 소문은 임금 귀까지 들어간 것이었고, 딸이 오는 것에 맞춰 궁궐 앞에 임금이 직접 등장한 것이었다.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저 거짓 꼴의 소녀가 임금을 직접 만날 수 있으리라고. 내 너의 이야기를 잘 들었구나. 너의 효심을 내 높이사 네 아비를 옥에서 풀어주도록 하마. 그리고 너에 대한 이야기를 널리 퍼뜨려 백성들에게 효에 대한 표본이 되도록 하겠다. 걱정 말고 이 가마를 타고 돌아가도록 하여라. 냥냥. 감사합니다, 임금님. 감사합니다. 냥냥. 흑흑흑. 아버지,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그게 정말이냐? 예, 아버지. 이제 둘이 함께 한 집에서 오순도순 살 수 있어요. 딸아, 그동안 내 옥바라지 하느라 고생이 정말 많았구나. 냥냥. 둘은 그렇게 한참을 서로 부여잡고 울었다. 어휴, 정말 다행이다. 다행이야.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아니었으면 저희 부녀는 진즉에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냥냥. 비록 기록엔 언급되지 않았지만 3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부녀를 도왔던 이 동네 사람들 역시도 새삼 대단한 선행을 쌓은 것이 아닌가. 그 후 딸의 효행은 임금의 명대로 백성들에게 널리 알려졌고, 참으로 효녀네 효녀야. 그러게 말일세. 내 자식이 딱 저 반만큼이라도 했으면 좋겠구나.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을 방문시키며 딸에게 직접 효에 대해 배우도록 하기까지 하였다고 한다. 구독자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과 함께 전설의 곤양 이야기 역시 널리 알려주시면 구독자님께서도 큰 복 받으실 겁니다. 네, 맞아요.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려요. 복 많이 받는 한 주 되세요. 가정의 달 5월에 화목한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냥냥.